자, 우리 이제 재무행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기노트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인사행정하고 똑같이 우리 잠깐만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인사 과정이다. 이제 재정 활동에서 있는 돈을 우리가 예산이라 그러죠. 그죠?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예산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사 과정은 죄송합니다. 인사 과정은 채능사조, 채용 능력 발전 사기 관리. 그러나 우리 예산 과정은 헌법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이렇게 편심직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인사 과정이나 예산 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가져서 분종접기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산이니까 예산의 원칙, 예산의 기관, 예산의 접근법, 예산의 종류, 예산의 분류. 그래서 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심직결, 분종적 기원, 편심직결, 분종적 기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변화해서 이제 재정 환경의 변화를 먼저 고찰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재정 환경의 변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이제? 재정 환경의 변화.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재정 환경의 변화, 저저고양 요거는 이제 무조건 쓰면 좋죠, 그죠?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위험 사회, 다문화 등은 재정과 뭐 크게 상관이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는 어, 세입의 축소, 그리고 지출 압박, 저저고양이는 것은 세입의 축소와 지출 압박이라는 재정 환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재정 운영의 반영은 전략적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영. 자, 전략적 재정 운영은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를 달성하는 겁니다.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는 우리 이제 예산에서는 아주 뭐 금과 옥조처럼 사용돼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효율은 우리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기술 효율은 낭비 제거, 최신 기술, AI 기반 딥브레인 꼭 써줘야 되죠. 그죠? 증거 기반의 우리 이제 관리다. 이것은 이제 학문적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 기반의 재정 관리가 아주 바람직하겠죠. 그죠? 알렌 시간 우리 2022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죠? 이제 68년인가요? 그죠? 예산이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98년, 30년 지나고 나서 예산의 신기능론을 발전합니다. 그죠? 총량 규율과 배분 효율과 운영 자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알렌 시가의 예산 신기능론 정도는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뭐 아주 예산론에서는 플러스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규율과 배분 효율과 운영 자율성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의 핵심적 내용이고, 자, 재정민주는 간접민주에서는 국회의 재정 통제.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국회의관은 뭐 대선 공약으로 뭐 단골로 놓죠, 그죠? 재정책임법, 재정준칙의 법제화, 예결위, 상임학, 그리고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처음 들어본 분들은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도 안 들어본 분들은 좀 공부 좀 부족한 분이에요, 그죠? 감사원의 국회의관하고 재정책임법하고 예결위 상임하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사제하고 총액심사제 얘기까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직접민주 관점에서는 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전적인 참여는 정보 공개, 예산 편성 과정, 보통 참여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참여를 말하죠, 그죠? 최근에 또 아주 중요하게 2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사후적 참여는 감사 청구, 납세자 소송, 우리 이제 지방행정에서 주민소송은 이게 존재하지만 국민소송은 발도돼 있지 않다는 것이 참여 예산 제도의 아주 중요한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사행정하고 똑같이 그죠? 과정, 예산 과정하고 예산의 제도, 인프라, 이러한 개혁이 필요한 제반 요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산 과정, 인사 과정은 체능사지만 예산 과정은 편심집결이다. 편심집결이다. 예산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시험에 2번이나 입법고시에서 제가 알기로 2010년하고 23년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데 행정고시에서는 안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산심의는 입법고시에서는 좀 나오는 편인데 행정고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예산집행은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결산은 최근에 대학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인사 과정과 다르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편심직결 잠깐만요. 녹화되고 있네요. 그죠? 자, 135 120일 전 외우시죠. 전부 다 이제 31일이니까 그냥 135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에 제출된다. 근데 이제 3월 말에 지출 한도가 첨부된다는 거죠.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서 전략적 검토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데 전략 검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총액 배분자율 편성제도 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걸러낸다. 그래서 재정 운영의 어떤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략 검토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바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우리가 각 부처의 전략적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는 정확한 세액과 세출이 예측돼야 되고 그 말은 계획과 예산이 연계돼야 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예산 심의는 간본시 예종본입니다. 예종본, 간본시 예종본.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완료돼야 되죠. 본회의 보고 시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이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대개 이제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죠. 종합심사 예결위는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종합심사에서 예결위의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예결위가 사전에 총액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나눠서 하든지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재정결의안. 우리는 이제 사전심사제하고 우리 총액심사제, 재정결의안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것만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사전에 먼저 한다는 거죠.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하고 지금은 예비심사하기 전에 총액을 설정하는 심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합심사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간다는 거죠. 이 사전심사에서 이제 예비심사에 총액을 설정한다든지 예산 심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 재정 준칙이라든지 재정 규율을 설립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재정 결의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가 통과시키면
이제 예비심사나 종합심사에서 국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예산 집행은 통제제도하고 신축성 유지제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산은 행정부 과정과 입법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그래서 여기 이제 4월 10일하고 5월 24일에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합법성 위주의 검사에서 성과 감사,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량이나 역할이 갖게 된다. 자, 30일을 넘어가는 우리 서류 이름이 국가결산 보고서입니다. 요결재성이라고 그랬죠. 요결재성. 그리고 이제 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가 넘어가는데 2차에서는 요결재성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국가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발생주의, 복식부기 얘기. 그래서 국가재무제표는 네 가지가 이제 이번에 5개 늘었는데 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에 현금 흐름표까지 해서 이렇게 바뀐 내용까지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국회 넘어오면 이제 본회의 보고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예산제도는 기반 인프라입니다. 분종접기원이죠. 분종접기원. 예산의 분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예산 분류 제도를 암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대학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프로그램 예산 구조하고 재정 존치기 되겠습니다. 예산의 종류는 이제 기금이 또 2022년에 기술고시에서 시험에 나왔죠. 그죠? 조세 지출 중요하고요. 자본 예산, BTO, BTL은 사실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통합재정 국가재무제표, PSDS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접근법은 우리가 패러다임, 관철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품성이 멍멍 같은 관리가 영성이 안 좋다. 품성계 영성참, 품성이 개 같은 관리가 영성이 안 좋다. 품성계 관리 영성참. 암기법은 조금 이상해도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이제 기술고시에서는 품목은 알렌식은 이제 통제지향이라고 얘기했죠. 예산의 지향이 있습니다. 정향. 성과주의는 관리 지향이고 계획예산은 기획 지향이 되겠습니다. 너무 옛날 게 시험에 나와서 그죠? 좀 놀랍긴 했죠. 그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예산의 원칙은 우리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가 있습니다. 그죠? 국가재정법에는 효건투 채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2차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심직결 분종접기원 다시 편심직결 분종접기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135 121전 끊고 간본시 예종본 끊고 통제와 신축 끊고 2월 말 4일 52 53 본내 종본 이렇게까지 하면 예산 과정이죠. 분종적 기원은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산의 원칙입니다. 2010년인가요? 12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그죠? 예산의 원칙. 정보의 비대칭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 넣으면 이제 뻔하게 도덕적 해이가 중요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이 뭐겠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야 되니까 그죠?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다 포괄하는 완전성 원칙이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투명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노는데 그냥 우리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국고 통일주의라고 하거든요. 모든 돈은 국고에 넣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수 특기,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 특별하게 기금은 이제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 의외입니다. 단일성 원칙은 예산을 일반회계 한 개로만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추특기, 통목수 특기가 단추다는 특기다. 통목수 특기, 단추 특기. 완전성을 외워야 됩니다. 포괄성, 예산 총계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수입 대체 경비, 기금, 차관 전대, 순계 예산, 현물 출자, 완수, 기차, 순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는 거죠. 사전 의결, 절차를 지켜라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 완전성 원칙이 좀 기억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외까지는 암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전성 원칙과 투명성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부 주도 예산 원칙은 행정부가 효율성이나 효과성 중심으로 한다. 넘어가시죠. 국가재정법에는 효건투 채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는 효건투 채평, 17조는 예산 총계주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다 포함해야 된다. 완전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이제 이런 용도 너무 오래됐죠, 그죠? 국가재정법이 07년에 시행됐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07년에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효건투, 재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밑에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이 건전성은 좀 기억해 주시죠. 최근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죠? 재정 준칙들하고 우리 법에 있는 국가재정법 제5장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우리 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 쓸 수 있습니다. 국보채, 국보채. 재무행정에서 채는 무조건 채무입니다. 채무. 채무는 이제 확정된 걸 말해요. 부채는 이제 뭐 여러분이 빚 중에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될 이렇게 확정된 것도 있고 이제 미확정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채무는 확정된 거, 부채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우할 채무까지 포함하는 거죠. 국보채를 추잉, 이 추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추잉, 이렇게 씹다는 겁니다. 껌을 씹는 걸 추잉이라고 그러죠. 국보채, 우리 아파트 앞에, 그죠? 본가 짜장에서 파는 국보채가 할아버지 다음으로 맛있습니다. 추인감이 아주 좋아요. 국포채, 추인감 좋다. 외워줘야 됩니다. 국포채, 추인감 좋다. 국포채, 추인감 조달. 자, 뭐 국고채 부담행위나 보정채 부담행위 미리 국회 동의는 뭐 쉬운 거고 이거는 추경 편성 사유는 중요하죠. 세경여금 요건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 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5입니다. 이거 이제 패고죠. 네가 pay as you go. 너가 돈을 쓰고 싶으면 네가 돈을 걷어들이는 만큼 해서 써야 된다. 패고 pay as you go. 패고 갑자기 안 쓰시네요. 그죠? 여기 좀 pay as you go. 이렇게 쓰면 맞죠? 패고 pay as you go.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500년도에 재원 조달.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비용 추계하고 재원 조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단점은 첨부만 하면 되지, 뭐 틀려도 맞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남녀 온실가스 넘어가시죠. 국부채 추인감 좋다. 재정 건전성 놓으면 요 법 내용 써주면 아주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재정의 종류인데, 기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2022년 기술고시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렌식 얘기를 하면서 뭐에 나왔죠. 그죠? 요거는 그냥 하나로 외워야 됩니다. 그죠? 하나로 외우는데, 비교하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핵심 단어는 일반 회계는 일반적 지출, 사자구, 구분회계, 사자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죠? 특별회계는 뭐라고요? 사업, 자금, 구분회계할 필요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고, 기금은 특정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정 목적, 됐죠? 법률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신축, 운영, 법률로 설치합니다. 예산이 아니죠.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잖아요. 그죠?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고,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그죠? 이제 재원 조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국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다는 거, 그죠?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기금이 이제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과 다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 예산을 바꾸려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그죠? 특별 회계라고 하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정식 표현이에요. 변경할 때는 여기는 추경을 이용해야 되지만 여기는 금융기금은 30, 비금융은 20% 내에서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결산승인을 다 받는데 요것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특별하게 33, 매년 3분의 1 이상, 3년마다 매년 3분의 1 이상에는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 3년마다는 존치 여부, 기금 일몰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뭐라고요? 특정 목적, 신축적 운영, 법률로 설치하고 예산이 아니고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되지만 자율 변경이 가능하고 매년 3분의 1 이상의 운용 실태 평가와 매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673조 정도 되는데 365일이네요. 82에 225조. 이건 이제 올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고 쌓여 있는 거는 뭐 국민연금 같은 거 하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금은 재정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재정 민주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연기금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써야 된다는, 우리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과 뭐 합병에 찬성표 찍어주면서 좀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됐다면서 연금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재정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정 운영 평가 요 정도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증거 기반으로 뭐 재정 관리를 한다든지 뭐 재정 운영의 좀 재량이나 좀 더 자율성을, 요즘은 이런 것보다는 요 30%를 20%를 하고 20%를 10%를 줄이려는 그런 좀 통제도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기금이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너무 뭐 많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 팩트를 좀 외우시면 되겠고, 예산 성립에 따라서 예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제출 후 의결 전에 수정하면 수정 예산입니다. 이제 정부가 제출하는 거죠. 정부가 제출하는 것을 수정 예산이고, 준예산은 한 번도 사용돼서 없어서 넘어갈게요.
준회사는 이제 어떤 가회성이죠, 가회성. 예를 들면 이제 특히나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불성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 준예산을 준비해 준다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저기 기본 팩트를 써줘야 됩니다. 그죠? 2020년, 2022년 8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 아시죠?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재정 운영이 급박했으니까 추경을 많이 편성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편심직결이라는 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된 이유, 다시 성립된 이유. 그래서 단일성 원칙의 예외고 한정성 원칙의 예외지만 사전 의결의 예외는 아닙니다. 사전 의결을 준수한다 잊지 마시고 편심직결로 갑시다. 편성 횟수의 제한은 없고 사유 제한이 있다. 사유 제한. 자정에 여러분 자정에 침실에 누웠어요. 자려고. 근데 북협이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 다시 세 가지 요건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 우리 재정 준칙에서 준칙의 예외 사유를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정도는 예외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정에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의 예시조항입니다. 예시조항. 법령상 지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발생한 경우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다시 자정에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가 발생했다. 요시고 여기 이제 편성이죠. 그죠? 편성 절차는 본회의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편성 지침 보내주고 요구서 보내주고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고 국회에 심의를 받으니까 사전 의결의 예외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본회의산의 흡수 종합 집행 결산합니다. 별도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재정 효율 측면에서는 엄격한 좀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된다. 설명 의무화.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꼭 어떤 설명 의무화를 의회에 와서 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의무화해야 되고 추경에 대한 어떤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자본 예산이 이제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구분해서 복식 예산 두 개를 예산을 그죠? 경상 지출은 이제 균형 예산이고 자본 지출은 이제 국공채를 발행합니다. 이제 세금 부담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약간 이제 투자. 그래서 불경기에 대응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깔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적자 재정을 정당화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적자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이용하는 현재 민자유치라고 합니다. 민자유치. 사기민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120일 전에 총액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요? 8년인가 그때쯤인데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요때쯤입니다. 이럴 때 모를 때는 그냥 뭐 2000년대 중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방만하게 이용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BTO를 많이 했죠. 그죠? BTO를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BOT는 잘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BTO입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기부 체납하면, 요때 이제, 소유권은 정부가 되죠. 기부 체납했으니까.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느냐? 운영을
민간이 한다는 것이고, 민간이 운영하고 기부 체납하면 중간에 파산해버리고 막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BTO를 많이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니까 민간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용자들이 많이 없으면 적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고 MRG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MRG를 해서 최소 수입 보장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 사업, 투자비 회수가 쉬운 사업만 한다는 거죠. BTO는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투자비 회수가 쉬운 사업도 하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MRG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잠재적인 이제 재정적 이게 이제 MRG가 이제 잠재적인 적자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게 해필이면 오프 버젯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했다. 그죠? 그래서 BTL로 간 거죠. 요 운영권을 다시 정부가 리스트합니다. 이제 정부 운영하니까 정부가 위험 부담을 하고 MRG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비수익 사업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리스트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정 리스트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무 높으면 막 특혜 시비가 또 되고 세금 낭비가 된다. 너무 낮으면 민간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 리스트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